결혼한 지 2년째인 지영 씨. 29살의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지영 씨에게 매일 밤은 전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부부인데 뭘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 현수 씨는 매일 밤 지영 씨에게 숙제를 강요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공부 숙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사적이고 개인적인 요구들이었죠. 피곤해요. 몸이 아파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요. 아무리 거절해도 소용없었어요. 결혼했으면 당연한 의무 아니야? 다른 집들도 다 이래. 지영 씨는 점점 지쳐갔어요.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죠.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 다른 부부들도 이럴까?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사적인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시댁에서 3박 4일을 머물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방이 부족했던 거예요. 형님 내외분도 와 계셨거든요. 결국 형님 내외는 큰 방을, 지영 씨 부부는 작은 방을 쓰게 됐는데 그 방에는 시동생 형님이 함께 주무시게 됐어요. 이번만큼은 괜찮겠지. 형님도 계시고 시댁인데 설마. 지영 씨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다고 해요. 첫날 밤, 둘째 날 밤. 다행히 현수 씨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현수 씨가 지영 씨를 깨웠어요. 여보, 잠깐 나와. 안 돼요. 형님도 계시고 여기는 시댁이에요. 거실로만 잠깐. 조용히 할게. 아무리 거절해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지영 씨는 마지못해 거실로 나갔죠. 그리고 거실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목이 마르셔서 물을 드시려고 부엌으로 나오시던 시어머니가 거실의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죠.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지영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계셨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시아버지와 형님 내외도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지영 씨를 불렀어요. 며느리 잠깐 이리 와봐. 지영 씨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그 지독한 아들을 혼내시겠구나.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내가 시댁까지 와서 우리 아들을 꼬셨니?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신 지영 씨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 수치스러운 며느리 같으니라고. 밤중에 그런 소리를 내다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아니라 현수가. 뭐? 지금 우리 아들 탓을 하는 거야? 남자가 원래 그런 거지. 여자가 유혹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지영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죠. 앞으로는 시댁에 와서 그런 추잡한 짓 하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니? 그 순간 지영 씨는 깨달았어요. 아,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남편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일 뿐이구나. 그날 이후 6개월 동안 지영 씨는 더욱 위축되어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지영 씨. 드디어 용기를 냈어요. 현수야,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뭔데? 더 이상은 안 돼. 나를 좀 존중해줘. 매일은 너무 힘들어. 현수 씨는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정말? 너 싫었어? 나는 네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한 번도 좋았던 적 없어. 늘 고통이었어. 이 대화 이후 놀랍게도 현수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영 씨의 의사를 존중해주기 시작한 거죠. 오늘은 어때? 피곤하면 그냥 자자. 정말 괜찮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지? 처음으로 지영 씨는 평온한 밤을 맞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구나. 6개월, 1년. 지영 씨는 드디어 행복했어요. 두 아이도 있었어요. 4살 지훈이, 2살 지민이. 이제야 진정한 가정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나 봅니다.
1년쯤 지났을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현수 씨가 점점 늦게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회식이야.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해야 해. 그리고 집에 와서는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번엔 지영 씨가 다가가도 현수 씨는 그냥 등을 돌리고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어때? 아, 피곤해. 먼저 자.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지영 씨는 이상했어요. 너무 급격하게 변한 것 같은데. 뭔가 있나? 그러던 어느 날 현수 씨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자기야, 내일도 못 와. 너무 보고 싶어 유유. 발신자는 수연이었어요. 지영 씨의 심장이 멈췄어요. 설마.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확신이 되어 갔어요. 결국 지영 씨는 현수 씨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오늘 야근이야라며 나간 현수 씨를 몰래 따라 나섰죠. 그런데 현수 씨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라 강남의 한 고급 카페였어요. 그런데 그때 30대 후반쯤 보이는 예쁜 여자와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는 40대 현수 씨를 발견했어요. 지영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2년 전 시댁에서 당했던 수치심이 다시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더 컸어요. 지영 씨는 용기를 내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여보, 이게 뭐야? 현수 씨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죠. 지영아. 이건 설명해봐. 이 여자가 누구야? 처음에는 현수 씨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시적인 실수였어. 그 수연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잘못 생각했어요. 지영 씨는 생각했어요. 이제 끝나겠지. 정신 차리겠지. 당신들 이제 끝이야. 다신 만나지 마. 하지만 며칠 후였어요. 현수 씨가 지영 씨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지영아. 할 말이 있어. 뭔데? 미안하지만 수연이랑 헤어질 수 없을 것 같아. 뭐라고? 여러분, 이 순간 지영 씨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혼하자.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미쳤어? 지훈이 지민이는 어떡하고? 아이들은 내가 키우면 돼. 현수 씨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수연이는 정말 다른 여자야. 나도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그런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수연이라는 여자가 직접 지영 씨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지영 씨. 죄송하지만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전화를?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현수 오빠를 놓을 수가 없어요. 지영 씨는 기가 막혔어요. 살면서 이렇게 잠자리를 잘하는 남자는 처음이거든요. 정말 놓기 싫어요. 뭐라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영 씨도 이해하시잖아요. 현수 오빠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영 씨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그동안 나한테는 그렇게 강요하면서 이 여자한테는 최선을 다했구나. 현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영아, 솔직히 말할게. 수연이와 함께 있으면 매일매일이 황홀해.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그럼 나와 있을 때는 뭐였어? 지난 4년이 뭐였어? 너와는 의무감이었어. 부부니까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지영 씨의 심정이 어땠을지. 지영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동안 나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과 산 걸까?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나? 이제 와서 다른 여자와는 그렇게 좋다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한 여자로서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죠. 결국 현수 씨는 정말로 이혼을 요구했어요. 아이들 양육비는 줄게. 수연이랑 새 출발하고 싶어? 지영 씨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럼 지훈이 지민이는? 아빠라는 존재는? 가끔 보면 되잖아. 요즘 그런 가정 많아. 현수 씨에게는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순간의 감정, 육체적 쾌락이 4년간의 결혼 생활보다 두 아이보다 더 소중했던 거죠. 지금 지영 씨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이혼한 지 6개월이 됐다고 하네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자신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빠는 아빠가 원하는 삶을 선택한 거야.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자. 지영 씨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소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과 소유의 차이, 존중과 강요의 차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 현수 씨 같은 사람에게는 아내는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였고 다른 여자는 새로운 자극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영 씨는 이 모든 고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죠.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기억해 주세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